며칠 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텐데 90일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바로 가짜 뉴스다라고 네. 하면서 그날 시장 변동폭이 어마어마했는데 가짜 뉴스라고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진짜로 발표하고 그리고 폭등을 시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그 피터 나바로하고 앨런 머스크 간에도 뭔가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근데 그쵸. 일단 머스크의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머스크가 22%가 올랐으니까 일단 승리한 테슬라. 거라고. 네.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승리한 거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간밤에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루스 소셜에 주식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네. 좀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바로 몇 시간 만에. 네. 조금 아까 또 나왔어요. 어.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아, 좀 전에. 네, 아, 오늘 아까 대표님이 저희도 톡에다 올려드린 올렸어요. 것처럼 예. 조금 아까 또 보냈어요. 더 그러니까. 좋은 세상. 네. 네. 그래서 오늘 밤이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협의를 하냐 아니면 뭐 다른 전 세계 뭐 관세를 면제를 해주냐 네. 이런 얘기까지 할지도 모른다고 막 루머들이 돌고 그러게요. 있는 상태입니다. 뭔지 모르니까요. 네. 그전에도 이제 좋을 거야 그러고 이제 좋게 뭘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베센트 장관이 이게 전부 다 네. 이제 계획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그럼 계획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폭등할 것도 알고 알고 있다는 있었다.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국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채가 크게 움직이는 거는 전 세계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트럼프가 놀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어찌됐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속내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예상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예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글로벌 증시 흐름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작가님이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썼어요. 문제적 남자. 아, 문제적 남자 맞습니다. 네, 문제적 남자 트럼프의 속내까지 좀 문제도 만들고 네, 해결책도 자기가 하고. 그러게요. 예. 뭐 결자해지잖아요. 결자해지죠. 예, 바로 좀 이분 모셔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S 아카데미 이호석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낮 없이 바쁘시죠? 네, 트럼프 덕분에 저도 트럼프 덕분에. 네, 예. 할 일이 많아지고 조회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네, 많아요. 네. 아, 지금 이제 간밤 뉴욕 증시도 폭등했고 지금 아시아 증시, 국내 증시 다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뭐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교역국에 대해서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소식. 자,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미리 힌트를 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 비유가 저는 되게 적절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남자분들 군대에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PT를 시작할 때 자 PT 30회 합니다. 30회 그러면은 복창 그러면 30회 그러면 목소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작아 그러면서 이제 50회 그러면은 소리를 꽤 지르죠. 50회 그러면은 네. 아 그럼 10회만 하자 이런 느낌. 아. 딱 그런 느낌이라는 게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중국만 때리면 되는 거지 왜 한국은 이렇게 때리고 일본은 또 왜 때리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세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괜히 그냥 트럼프가 어제까지는 너무너무 미웠다가 오늘은 그 정도로는 안 믿고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선물을 준다면 또 예뻐 보이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그런 그 협상 능력이라는 네네. 것이 사람을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가지고 노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지고 논다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산이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이죠. 네. 무형 자산이라는 거는 그래도 미국인데 믿을만한 미국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걸 생각합니다. 깨트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깨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고민은 미국과 중국을 놓고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만큼의 신뢰가 있고 중국이 이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트럼프가 어디까지 낮추면 네. 중국한테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면 트럼프는 아직 여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걸 깨진 건 맞죠. 깨진 건 맞고 기분이 나쁜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중국이랑 하자. 미국이랑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긴 또 너무 어렵잖아요. 중국의 신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내가 좀 떨어져도 그렇죠. 큰 문제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그거를 있겠네요. 충분히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 이제 좀 사볼 만하다 이런 얘기 많아도 쉽게는 안 가요. 언제 또 다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신뢰라는 것이고 그 신뢰라는 것이 때문에 돈이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를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깨트린 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트럼프가 생각하는 벤치마크는 음. 중국 아닐까 이런 아.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포커스가 중국을 저렇게 하는 게 진짜로 중국이 올라올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일단 GDP에서 40%가 넘어가면 원래는 이렇게 때려서 혼내줬었는데 네. 잠깐 깜빡한 사이에 60% 이상으로 올라 버렸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오면 이제 자기의 패권을 도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끝을 봐야 된다라고 네.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트럼프의 모든 행동은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 세대를 띄고 바로 페이먼트로 넘어갔죠. 아. 그러다 보니까 카드라는 레거시 없이 바로 페이먼트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현금을 쓰지 않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중국 최근에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호텔에 들어가서도 그냥 안면 인식으로
그냥 키가 없답니다. 그냥. 네, 그냥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레거시들을 그냥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는데 그 바로 넘어가는 거의 핵심이 AI라는 거죠. 근데 이 AI가 만약에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간다. 그러면 이거는 GDP의 뭐 70%네 뭐 60% 이런 게 의미 없이 그냥 바로 점프업이 돼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그냥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면 트럼프처럼 저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중국한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까지 이제 흔들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 국채 흔드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 이게 약간 롱텀 캐피탈 때도 생각이 나고, 근데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고 뒤에서 살살 수습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제 영국에서도 과거에 한번 있었죠. 그때는 영국 금리 30년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연기금이 뭐 LDI 얘기 부도가 되나 뭐 이런 나오면서 얘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영국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다 와서 사줬죠. 근데 이제 어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떨어지긴 했지만 네. 아직 있구나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금리라는 거는 원래 언제 오르냐면은 경제가 좋아질 때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만약에 어제처럼 관세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심했을 때는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틀, 3일 동안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의심을 샀던 거는 중국이었던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는 수급적인 요인이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마 팔았는지 누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수급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관세를 유예시켰다. 사실 근데 이 뉴스는 금리 상승 이슈예요. 왜냐면 그렇죠. 인플레이션. 유예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경기 침체 없겠네? 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 전망했다가 오늘 경기 침체 없을 것 같아요라고 뒤집었어요. 그럼 경기 침체가 있을 것 같다가 없을 것 같으면은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적인 요인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얘들아 이렇게 그렇게까지 쫄 필요 없어. 우리 그래도 미국이야.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시장에서 반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국채 시장을 오히려 좀 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주식시장을 본 건 아니다라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의식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내년에도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또 실제로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비중도 높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국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그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예. 실제로 트럼프가 누구 눈치를 보는 거냐, 뭘 눈치 보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저는 빅테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테크 마피아? 뭐 이게 뭐 페이팔 페이팔 마피아? 마피아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이제 뒤에서 후원하고 있는 피터 틸이라든지 아니면 그 테크 기업들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머스크만 보이죠. 머스크가 하도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머스크만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테크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력들의 도움 없이는 트럼프가 임기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피터 나바로가 이긴 거야, 일론 머스크가 이긴 거야, 아니면 뭐 둘 다 이긴 거야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분명한 거는 트럼프는 이 테크 세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또 한 번 확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AI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팀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될 때 중국이 미국을 너무 턱밑까지 쫓아온다. 그러다 AI까지 뺏겨버리면 이게 넘어간다.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I란 말이에요. 그럼 AI를 지금부터 전폭적으로 지지해줘야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을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테크 회사들이 AI 할 수 있는데 걸림돌은 모든 규제를 그냥 다 철폐할 것 같고 엄청난 부양책을 여기다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을 중국과 미국과의 이런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일 네. 거고 그리고 부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한 후이겠지만 이건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근데 그러는 동안에 중국도 계속 또 AI도 개발시키고 딥식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한다면 공격이고 아니면 같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중국한테 반도체 주지 말아라, 뭐 주지 말아라, 못하게 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쵸. 그러다가 이제 끝에 관세가 결국 더 심하게 나와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중국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추구하고 미국은 지금 AI만 가지고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글로벌하게 보면 소비 시장 자체가 중국 소비 시장이 적진 않잖아요. 맞아요. 미국 네. 소비 시장도 제일 크긴 크지만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둘이 합의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하는 모양새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은 2022년에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도 보면은 금리를 올리긴 올리는데 올리는 폭이 줄어들 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50bp씩 막 올리다가 다음에 25bp 정도 할까? 요 말 나왔을 때가 주가의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정말 뭐 50, 100 140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다가 더 이상은 안 올라가네? 라고 할 때가 아마 이제 주식시장에는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화해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건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기술적인 그런 포인트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중국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을 정말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이제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치고 나가면 중국이 금방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는 이제 공장 공개 안 한다. 이거 공개하면 뭐 중국이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이거 뭐 금방 따라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정말 극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냐라고 생각해 보면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다면은 미국은 우리가 모르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챗 GPT라는 게 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와우 포인트는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와우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뭐 이제부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양책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투자를 생각이 해줄 들어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돈이 필요하니? 그럼 내가 끌어다 줄게. 손정희한테 전화해서 내가 돈 가져오라고 할 거고, 야 뭐가 필요하니? 전기가 필요하니? 그거 때려 지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골드카드 많이 있거든. 이거 준다고 할 테니까 다 데려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애들을 데리고 오든 뭘 한 무슨 총동원을 할 거라고 생각. 이게 딱 오펜하이어 뭐 영화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금 뭐 핵 전쟁에 비할 바 아니 뭐 그것보다 더 큰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미국이 그냥 이대로 알았어. 그래 중국 니네 딥시크 잘하더라. 그래 니네가 이겨라.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무조건 여기 있는 이제 이혁 대표님은 그거네요. M7을 계속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조금 아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조금 아까 M7 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네, 이게 참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이제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중국하고 지금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해서는 다 지금 상호관세 유예한 네. 거고 중국에 대해서 지금 강대강으로 붙은 상황인데 트럼프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걸 중국한테 얘기는 안 하면서 중국이 협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사람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한데.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냥 뭐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세는 저는 그냥 앞에 보이는 그런 이야기일 표면적인, 뿐이고 네. 결국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것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신뢰가 중국보다 확실히 위에 있다는 걸 네. 계속해서 어필을 해야 될 거고요. 근데 그거는 관세는 그냥 보이기용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기용. 아직요? 그리고 실제로 쓰고 있기도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관세를 때리기 위해서 무슨 관세 수입을 이용해서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는 네. 처음에 생각했을 때 관세라는 것은 환율이랑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원래 관세를 이용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를 할 때 사용하는 이제 툴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자국 기업들이 성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네네.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기계 없으니까 미국에 그걸 네. 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이거는 약간 신용이다.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맞는 이게 것 같아요. 신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관세를 통해서 협상을 얻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협상을 얻어낸다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얻어낸 거는 이제 중국 편이야, 너 어디 편이야? 물어본 다음에 그래 내 편 맞지? 맞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줄센 나오고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는데 그렇죠. 예. 또 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말밖에 없었는데 괜히 갑자기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막 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기술 패권 전쟁에서 지금 미국이 훨씬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관세라는 툴을 사용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중국이 어떤 자세로 나와야 그 기술 패권에서 본인들이 계속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져야 안 되겠죠. 더 나빠져야 돼요? 더 나빠져야 되겠죠. 그럼 중국이 표시돼요 또? 그러니까 중국을 더 그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관세가 예를 들어서 100%다. 네. 그러면 미국으로는 물건 보내지 못 말라는 보내는 거죠.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이제 그래 애플이 그렇게 힘들어? 그럼 애플은 봐주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죠. 언제든지. 네,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100%의 관세가 부과됐을 때 중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이미 공급 과잉이에요. 심각하게. 그죠. 예. 그리고 그 공급 과잉은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럼 있습니다. 그거 수출해야 되잖아요. 수출로 해서 밖으로 예, 내놔야 되는데 예. 못 내놓게 막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서 이제 굽는 거죠. 그럼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겠네요. 제조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이 남아도는데 더 생산하고 이게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시는 것처럼 테무나 뭐 이런 것들 가격을 보면 여기는 무슨 창고 대방출 1년 내내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도 해? 막 아직도 해. 근데 아마 이제 2, 3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